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광주 송원초등학교 안병상 교무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 기술이라는 큰 제목하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이 강의가 여러 달리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발문과 응답과 관련해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두 가지만, 우선 발문과 응답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참관해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선생님께서 발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거수합니다. 손을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명을 하면은 어린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 선생님들은 어린이들한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린이들이 어떤 응답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며칠 전에 몇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거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구나, 그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선생님 머릿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알아맞혀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거수하고 지명하면 발표합니다. 발표한 어린이가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혀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맞히지 못했다. 정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은 또 아까 손들었던 어린이들이 거수하지요. 또 지명하세요. 근데 그 어린이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일치하는 답을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틀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던진 발문의 답이 선생님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다 이 말. 그리고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알아맞혀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발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도 당연히 손들어서 말할 때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대답을 한다. 이것은 선생님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발문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발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큰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던진 발문이 모두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수업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수업의 최종 목표인 사고력이 길러지지 아니했다. 사고력이 길러지지 아니한 수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에 많이 길러지는 능력이고, 따라서 학습자 각자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 와 있으니까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발문을 던지더라도 어린이들 각자는 자기 나름으로 사고를 해서 사고한 결과 마련된 생각, 그것이 자기 나름의 생각, 바꾸고 말하면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 이런 말. 이런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발문은 얼른 말하면 그런 것인데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는 것이 정답이다. 발문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발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발문의 정의를 한번 발문의 정의. 발문은 교사의 머릿속에 있거나 교과서 등 어디엔가에 있는 오직 하나의 이른바 정답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발문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발문이란 무엇이냐? 교사에 의해서 던져진 물음으로 인하여 어린이 각자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라 각자가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가 어린이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답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 답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발문을 무엇 때문에 던지느냐?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고,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은 혼자 있으면 의미 있는 사고를 하기는 어렵죠. 말하자면 사고력이 길러지는 사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진다 이 말. 어째서 물음을 던지냐면 인간은 물음이 있을 때 사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어린이들한테 던지는 발문, 즉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던졌지만은 그것을 받은 어린이가 그들은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라서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물음이라. 말이 까다롭게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물음이 내발했을 때에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려면은
그들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발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던졌다. 어떤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린이 자신의 물음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 자신의 물음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자신의 내부에서 막 치솟아 오르는 물음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문은 아무렇게나 던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해서 어린이들은 언제나 선생님이 던지는 물음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들의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는 물음이 돼서 사고하게 될까요?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랐을 때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들은 사고하고 사고력은 길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되느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던진 발문이 그냥 물음이 아니라 발문이 어린이들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어린이들 자신의 물음으로 치솟아 오르도록 이런 발문을 던져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 수업을 보면은 발문을 자유스럽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문이 모두가 다 어린이들 각자의 내부에서 물음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이 되어서 치솟아 오르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어린이들은 발문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또 정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을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저모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어린이마다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은 다르겠죠. 다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 다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발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이게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들 발문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선생님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선생님들 가운데 당신 머릿속에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다 이것입니다. 아니라 제가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을 참관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선생님들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발문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발문하고 그렇게 어린이들은 또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 점을 선생님들은 제대로 알으시고 발문을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문이 그러한 것처럼 응답도 또한 그러죠. 응답도 결국은 응답도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책의 어딘가에 있는 정답, 그 정답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너희들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마로저마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얼굴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마다 다른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실감을 할 것입니다. 예, 따라서 어린이들도 그리 알아서 응답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어린이들에게도 선생님들이 먼저 제대로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발문과 응답에 대한 것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부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서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그들의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는 물음으로 전환되도록 선생님이 던진 물음이 발문이 어린이들 각자의 물음으로 전환이 되도록 발문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선생님들 알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른 들으면 아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또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수업의 기술이라는 거요. 알고 보면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그 쉬운 방법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요. 어린이들이 모두 다 즐겁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수업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기술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조금 잘못 인식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학습 의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의욕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습 의욕. 학습 의욕이라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학습 의욕이 없다. 그런 말 많이 쓰십니다. 우리 반 어린이들 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어린이는 학습 의욕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학습 의욕이 없음으로써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먼저 있고 그래서 그 학습 의욕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순서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습 의욕이라는 것은 어떤 학습의 말하자면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 말이에요. 학습 의욕이 있어야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의욕이라는 것은 학습의 결과로서 학습 의욕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학습의 결과가 좋으면은 아따 재밌다 하고 다음에 또 공부하고자 하는 이른바 학습 의욕이 유발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과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은 학습 의욕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있어야 학습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학습 의욕은 결과다 그런 말이에요. 학습의 결과로서 학습 의욕이 생기는 거지. 학습 의욕이 먼저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학습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된다. 이런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의욕은
결과이다. 학습 결과, 재밌다. 그러면 학습 의욕이 치솟아오른다 이런 말입니다. 학습 의욕이 먼저 있고 그래서 학습이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을 순서를 잘못 생각해 버리면은 항상 어린이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기 쉽습니다. 저놈들 저렇게 학습 의욕이 없으니 내가 아무리 수업을 잘하더라도 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이 되기 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은 성취감입니다. 성취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가 잘 됐을 때에 그리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때 그야말로 성취감 느낀단 말이에요. 재미를 느낀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학습 의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시모토 히토시라고 하는 정말 이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어린이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본래 어린이들은 지적인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수업의 과정에서 알았다 하는 기쁨,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기쁨, 아까 말씀드린 성취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성취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습 의욕이 유발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라는 것은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은 유발된다 이런 말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그래서 말하자면은 저놈들은 학습 의욕이 없으니까 저런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책임을 어린이들한테 돌리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수업이 선생님들을 본인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따라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수업 하에서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공부실증을 느낀다. 또 그래서 결국은 학습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학습의 결과로서 우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전제되어야 수업 학습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욕은 작은 성공 체험의 누적의 결과다 그런 말입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은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기쁘다. 인간은 본래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기쁘다. 의욕의 근원은 이웃들의 긍정적 평가이다. 성공 체험의 누적이 의욕을 낳는다. 수업 중에 작은 성공 체험을 되도록 자주 체험하도록 하고 이웃들이 그것을 인정하여 주는 지지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발문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다 이 말. 그것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 다시 말하면 각자가 답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각자가 가진 답은 다 존중되어야 된다. 내가 사고해서 마련한 답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 각자는 각자가 소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는 물론이고 어린이들 각자는 물론이고 선생님도 하나하나의 어린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한 속에서 어린이들은 성공 체험의 누적으로서 학습 의욕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봐도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향상적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문제가 주어지면은 사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되면은 어린이들은 학습 의욕이 솟아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학습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결과로 말하자면은 우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학습의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조금 혹시 인식에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동중심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선생님들 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도로 교육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일을 어린이들이 하고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사고 활동을 어린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하고자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사고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일.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그야말로 그들은 내부에서 우러나는 치솟아오르는 그 욕구에 의해서 사고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만드는 활동의 주체로 만드는 일, 그래서 학습하는 어린이로 만드는 일, 이것이 아동중심주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은 무엇이든지 애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 어린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아동중심주의로 생각한다. 아주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동중심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게 교사가 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어린이들이 해야만 된다. 근데 그 활동을 어린이들이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원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그것이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꼭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부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일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전환시켰습니다 이 말. 이것이 아동중심주의다 이 말.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돈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에 계시던 서울대 사범대학에 계시던 이돈희 박사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학습자 쪽의 주관적 필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수요자 중심, 여기서 수요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결국 학습자죠. 어린이들이죠. 어린이 중심 교육이란 것은 뭐냐? 학습자 쪽에 주관적 필요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동 중심주의가 아니다 그런 말. 전문적으로 검토된 그야말로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됐단 말이야.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을 꼭 가르쳐 쓴다. 이것은 3학년 때 꼭 가르쳐 쓴다 하는 거. 전문적으로 검토된 객관적 필요를 객관적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과정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검토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충족시키는 교육.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찌 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술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동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좀 맞게 교사하고 똑같이 그런 것을 어린이들이 원하고 있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하기 싫어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그들의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는 요구에 의해서 교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동중심주의다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들 어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동중심주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린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장할 때에 예방주사 하면은 의사를 모시고 학급을 방문을 해서 주사를 놓습니다. 이제 보면은요, 어느 반에 가면은 그냥 특히 1, 2학년 어린이들은 그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시끌벅시끌벅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잡았다가 또 맞히기도 하고 난리예요. 근데 어느 반에 가면은 전부 다 팔을 딱 걷어서 한 줄로 서가지고 차례차례 잘 맞습니다. 맞으면서도 이렇게 아프다 하면서도 맞는다 이 말입니다. 잘 맞아요. 어찌서 그런 차가 생길까요? 교육입니다. 얘들아,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이러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맞아놓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조단조단 다 지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아프더라도 참고 이것을 맞아야 된다. 이런 필요감을 느끼고 맞는다 이 말. 근데 그런 교육을 안 하는 반에서는 아까와 같이 난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치 아까와 같이 그 아동중심주의를 어린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 아동중심주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사 맞을 때에 선생님 나는 주사 맞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아동중심주의다. 맞지 말아라. 또 어떤 애가 와서 선생님 나도 맞기 싫어요. 그래 안 맞아도 좋다. 선생님 나는 맞고 싶어요. 너는 맞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비유컨대 그러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동중심주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활동을 어린이들이 하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교사의 필요나 요구하고 어린이들의 필요나 요구가 딱 일치돼 버리면은 좋죠. 교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린이들도 하고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그야말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고자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 각자를 학습의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야말로 능동적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아동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다 기왕에 다 그렇고 알고 계신 것을 제가 더 쌤스럽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만 되겠구나 하는 필요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제 말씀이 언짢더라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실에는 오답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교실에 오답이라는 것이 없다. 또 이 오답은 그동안에 7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지난 70여 년간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을 비군으로 만들어 왔다. 무엇이 오답이 그랬다. 이 오답이라는 것이 약 과거 7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많은 어린이들을 비군으로 만드는 역할을 오답이 톡톡히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실은 교실은 오답이라는 것이 없는데, 없는 오답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7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비군으로 만들어짐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 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답은 없습니다. 오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던지는 발문에 대한 답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응답 가운데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생각은 오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 버릴 때 그러하듯이 아무런 의미 부여도 없이 그대로 버려버렸었습니다. 이것이 7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답이었었고 그것이 오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지 아니한 생각은, 어린이들이 한 생각은 모두가 다 오답으로 처리되어 버렸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려서 이미 선생님께서는 이해가 되셨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이들 각자로 하여금 이모로 저모로 각자의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각자 나름의 어떤 생각을 마련하자. 그러면 그 생각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한 만큼 사고력은 길러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각자 나름의 생각을 또 마련했다, 이 말. 그래서 각자 나름의 생각이 마련된 각자 나름의 생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진짜 사고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사고활동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결국에 가서는 저니까 높은 지식도 획득하고 사고력도 길러지고 탐구력도 길러진다는 말씀을 일찍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이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한 아주 잘못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사가 던진 물음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천지와 천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 이게 소중한 것이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어쩌겠습니까? 물음과 그 발문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다 더 많이 관련이 있고 보다 더 적은 관련이 있고 할지라도 어쨌든 관련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므로 저는요, 이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던진 발문을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어냈다면, 어떤 생각을 얻어냈다면 그것은 옳은 답이거나 덜 옳은 답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옳은 답이거나 옳은 답, 옳은 답이거나 덜 옳은 생각입니다. 덜 옳은 생각. 그러니까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은 옳은 생각에 매우 가까운. 그다음에 점점 이 명도가 이제 밝아지는 거 나타낸다고 했으면 조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만, 점점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옳은 정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문과 관련이 있는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혀 발문과 관계가 없는 생각이 아니라 발문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덜 옳은 생각이지 틀린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죠. 틀린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가령 어떤 어린이가 어젯밤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꿈이 매우 기쁨을 주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한다는 것이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요것은 발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이런 말. 그런데 던져진 발문을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은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옳은 생각이다. 옳은 생각 아니면은 덜 옳은 생각이다. 제가 어째서 정답이라는 말을 안 쓰냐 그러면은 정답이니 오답이니 이런 말을 써보면은 전에는 이것을 정답이고 이것은 오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니 오답이니 그런 말을 써버리면은 전에 썼던 그 개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이 옳은 생각이고 그 밖의 생각은 전부 틀린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옳은 생각이니 덜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혼동되기 쉽단 말이에요. 전에 했던 정답,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오직 하나 있는 정답, 그 밖에 모든 생각을 다 오답으로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생님 발문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옳은 생각 아니면은 덜 옳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옳은 정도가 더 짙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편의상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깁니다. 하나, 둘, 셋, 넷, 5단계. 덜 옳은 생각이라 그 말. 덜 옳은 생각을 5개의 층층대로 만들었단 말. 그래서 철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철수 생각은 결국에 가서는 덜 옳은 생각 B, 수은이 생각은 덜 옳은 생각 E, 이렇게 생각을 어린이들 각자의 생각을 등급을 매겨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린이들의 앞으로의 사고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덜 옳은 생각 A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B로 올라가고 C로 올라가겠다고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될 것인데,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올라야 되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껑충 뛰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대화를 통해서 순이 너는 아까는 그야말로 A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대화를 통해서 네가 한 말 들어보니 그것은 C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자.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 나 이거 생각해요. 오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올라간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올랐는가,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사고 활동에 대해서 이 사고 활동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말하자면은 이 5단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알게 이렇게 어린이들의 사고 활동을 형상적으로 변형시키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런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괜찮다고 생각하신 선생님께서는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은 어린이들의 사고력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개인으로서는 가령 그 어린이가 사고를 해서 어떤 답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답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덜 옳은 생각 C 수준이다. 그러면은요 개인으로서는 혼자서는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면은 한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여기까지 뿐이단 말이에요. 순이는 혼자서는 여기까지 뿐이단 말이에요. 철수는 혼자서는 여기까지 뿐이다. 그러지만은 이웃과 더불어서 학습하면은요, 이 칭칭대로 올라서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 의의가 바로 그런 데가 있겠습니다만, 이웃과 더불어 학습해서 자기의 생각이 형상적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그것을 인식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생각 끝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거 정답입니다. 지금 받침대 위에 정답이 있는데 양궁 그 시합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활을 쏠 때에 이것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맞히지 않냐고 활이 맞히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멀리 지나가나 바로 옆을 지나가나 아무런 의미 부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양궁 시합을 하는 걸 보고 그 관역판을 보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여기를 맞추지 못하고 여기를 맞췄다. 그러면 양궁 시합장에서 점수 있잖아요. 여기도 다 점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치가 주어진다 그 말. 사고해서
사고한 만큼 그 가치가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발문의 관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아니면은 그 어떤 화살도 어떤 응답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버려버렸단 말이죠. 오직 여기만 맞춰야 점수가 있고 여기는 맞춰도 점수가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양궁에서 어쨌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이 발문도 다 그 값어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정답, 오답이라는 개념 갖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은 생각이고 이것은 덜 옳은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덜 옳은 생각 어디를 맞추더라도 다 가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자, 이웃 사람의 의.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을 함유되어 있다. 이 히가미 다다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만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정말 며칠 동안 기뻐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이, 말하자면 옳은 생각이 몇 %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몇 %인가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의 생각은 그가 정말로 자기의 전지전능을 다해서 사고해서 마련한 생각이라면은 다 가치가 있다. 말하자면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실에는 옳은 생각, 덜 옳은 생각이 있고 이런 거 오답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엔 오답이 없다. 오직 차이 있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유태웅 교수의 글을 읽어보니까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차이. 어린이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그 차이로 인해서 학급 어린이 전체가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동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어린이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있으면은 각자의 소박했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요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가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 나름의 생각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런 거. 저 밑에 있는 생각도 있고 다 다른 생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하자면은 생각들이 서로 그 생각들을 전부 다 내놓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있으면은 가령 맞아. A라는 생각, 덜 옳은 생각 A를 했단 말이죠. 이런 어린이가 혼자서는 여기가 한계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대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하고 자기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킨다.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는 철수가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또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하고 또 그 생각을 더해서 여기까지 철수까지 올라온다고. 이렇게 해서 또 누구의 생각을 듣고 올라오고 마침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옳은 생각을 갖게 된다. 옳은 생각까지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지금까지 수업이라는 것은 전부 어쨌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점점 잘하는 애기는 점점 올라가고 못하는 애기는 이렇게 해서 수업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양분으로 분열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쩌습니까? 전부 다 같이 올라간다. 같이 같이 올라간다.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수업에 굉장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요, 부진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감히 부진화는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수업을 제대로 하면은 부진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말하자면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강석과 덜 오르는 생각. 이 금강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덩어리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용광로에다 넣어서 금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덩어리, 이것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그 광석을 가리켜서 금광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0.001%의 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0.1% 또는 1%, 2% 이렇게 금을 함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함유하고 있는 돌덩어리는 많이 함유하고 있든 적게 함유하고 있든 금을 함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금광석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와 같이 오른 정도가 아주 낮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다 같이 금광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금광석과 우리 어린이들의 덜 옳은 생각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돌덩어리는 금이 하나도 함유되어 있지 않은 돌덩어리는 이것은 오답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이 정답이라는 말과 오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것과 옳은 생각과 덜 옳은 생각 이 두 개의 개념을 이게 따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덜 옳은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전원이 진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덜 옳은 생각에 덜 옳은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어린이 전체가 전원이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만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나온 거 아니죠.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학습의 방법을 어린이들이 충분히 잘 익혀서 서로의 이웃 선생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학급에는 교실에는 세 사람의 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급 교사인 나하고 그 다음에 이웃 교사, 그 다음에 매체 교사, 구체물 또는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 이 세 사람의 교사가 협력해서
수업을 했을 때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전원이 진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이런 말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뇌과학자인 모기 갱리지로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크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였다면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였어도 괜찮다. 그것을 알아맞히려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뇌가 슬기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사고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뇌과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한 만큼 뇌가 슬기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덜어오르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 의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덜어오르는 생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덜어오르는 생각은 투자하지 아니하고 얻은 값진 자원과 같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실에는 버려야 할 어떤 생각도 없다. 자, 이것으로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